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네, 참 좋았어요. 또 한번 불러보죠.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찬찬찬이님, 꿀벌 오소리님, JBS9895님, 슈퍼엠님, 네. 드리맨 해피님, 행운 만땅님, 패밀리 피싱님, 대제 BJ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긍정의 힘님,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클라스님, 해피정님, 한사발님, 그리고 미소돔님, 어서 오시고요. HM우님, 바다님, 문영민님, 풍림부자님, 원태호님, 상위 10%님, 풍림부자님, 네, 어서 오세요. 부자 이글루님, 어서 오시고요. 해바라기님, 우W님, 여종성님, 얼음골님, 반갑습니다. 벌써 밤 떨어져 있대. 네. 네. 윤영승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백만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회화달님 반갑습니다. 양영승님, 짱순이님, 도채호님, 로즈골드님, 현우의 꿈님, 이영란님 어서 오시고요. 양봉부자 팜송님, 박순이님, 작은 누나님, 오, 큰 누나는. 근데 보통 큰 누나가 좋아요? 작은 누나가 좋아요? 네? 생각해봐요. 누나 있는 분들. 전 누나가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큰 누나가 더 좋아요? 작은 누나가 더 좋아요? 큰 누나는 되게 용돈 잘 챙겨주고, 작은 누나는 친구 같고, 뭐, 그래서, 뭐가 더 좋은가? 네. 아무튼, 네, 작은 누나님. 김미라님 어서 오시고요. 상상 이상으로님. 반갑습니다. 빨강망토님. 김혜자님. 유선구님. 봉금덕님. 별빛님. 어서 오세요. 파이어완님. 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또? 네, 그리고 트윈걸스님, 트윈걸스님, 네, 정영자님 어서 오시고요. 건강한 미래님, 최군희님 어서 오세요. 성투치킨님도 반갑습니다. 연아리님 고마워요. 박경숙님, 남미용님, 프리티꽃님, 졸졸졸님, 군기 요즘에 바짝 들었군요. 네, 좋아요. 김보경님, 이경춘님, 파랑새님, 박미준님, 동신님, 김선희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큰 누나가 좋아요? 작은 언니? 네.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전미정님 어서오시고요. 배우미님 어서오세요. 아니야. 네. 큰 누나가 좋아요? 작은 누나가 좋아요? 그걸 물어보면요. 10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 없는 게 좋아요. 네. 누나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러지. 뭔 소리야? 오빠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 큰 오빠가 좋아, 작은 오빠가 좋아, 그러면은, 큰 오빠? 작은 오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는 다 싫어! 네, 그럴걸? 재훈대디님 어서오세요. 금문건님, 어썸리치님도 어서오세요. 언니는 그럴 수 있나요? 네. 형은 또 싫어. 네, 아시죠? 네. 남자애들은 또 형은 또 싫어하는데. 그러고 보면 오빠는, 네, 확실히 저거 있는 것 같아. 여동생한테 오빠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빠 별로예요? 네. 오빠 이 새끼! 막 그러면서 싸워. 좀 씻어,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네. 알았어요. 네. 다 안 좋은 걸로 합시다. 네. 하여튼 간에 뭐, 그, 현실 남매라고 하잖아요. 현실 남매. 다 안 좋아. 네. 일단 없는 게 좋아. 정상은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도 뭐 내 편 들어주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더라도 남하고 싸울 때는 또 같이 붙어서 싸우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족이지 뭐. 그리고 빨강루시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오늘 못 오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네 거시기 네 어머니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빨강루시는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방송 못 오신대요. 그래서 이 틈을 타가지고 또 네 마음 넓은 척 한번 해봅니다. 네. 30대 되니까 좋아요? 그래요, 조시님. 어릴 땐 다 싫었었는데, 하긴 뭐, 나이 들면은 이제, 네, 좀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송혜님, 배제트님, 어서오세요. 배제트라고 안 하고 배지라고 읽어야 됩니까? 배제트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 제트라고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MZ도 우리는 MZ 세대라고 부르지만 이걸 왜 MG 세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나 MG 세대라고 부르면 신세대고 MZ라고 부르면은 꼰대라면서요.
나는 계속 그것도 모르고 MZ 그랬네. 아, 이 짜증나게. 네. 오빠가 운동화 씻어달래요? 왜? 지가 빨지? 시원하네. 반가워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가워님이 된다. 한성희님 어서 오세요. 한성희님 어서 오세요. 네. 아, 뭐, 아무튼 뭐. 근데 이 밀레니엄이잖아요. M은. 그래서 1980년생부터라면서요. 네? 1980년생하고 지금 1980년생 나이가 몇 살이야, 이게? 네? 몇 살입니까? 80년생이면. 43? 넷? 네? 많잖아. 이 43, 넷 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내 이모뻘 좀 되잖아요. 이모뻘, 삼촌뻘 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MZ 세대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네? 1980년생, 뭐, 어디 가서 부장님하고 계실 분들인데 부장님한테 MZ 세대라고 그러면 되겠어, 이거? 야, 이거는 좀, 네. 너무간 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아,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네. 80년생까지 그렇게 싸잡으면 돼. 아니, 뭐, 90년생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해볼 만 하겠는데, 이거는 좀, 네. 그냥 뭐, 이렇게 다 그냥 아울러가지고, 한꺼번에 대책 없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GSLA23님 어서 오시고요. 변론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만레이 님도요. 네. 이순신 님도, 네, 어서도 오세요. 본지원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프닝은 원래 헛소리예요. 네, 헛소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강연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강연의 기술. 뭐 제가 써먹는 건 아닙니다만 강연의 기술에 그 강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체조를 한다거나 뭐 가벼운 퀴즈를 낸다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청중들의 어떤 긴장된 마음 이런 걸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네. 나는 뭐 그런 거 갖고 싶지 않고요. 네. 김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작합시다. 네. 자, 오늘은요, 방송 주제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수냐 종목이냐 이거거든요. 지수냐 종목이냐. 사실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0.36% 올랐어요. 코스닥은요. 0.18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좌는 오늘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으면 할 말이 없는데? 무조건 좋았다고 해야 되는데? 자, 계좌 1%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최소 1%는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좋았잖아요. 네, 뭐 최소 1%예요. 이거 많이 올리신 분들 뭐 2%, 3%도 올랐고요. 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시장과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 포인트죠. 근데 오늘 만약에 계좌가 안 올랐어. 계좌가 뭐 마이너스가 나왔어. 또는 뭐 한 뭐 0.2, 3% 올랐어. 뭐 이런 분들은요, 지금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따라가고 있냐면,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 뭐 변동성이 좀 많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계좌 많이 올랐어요. 네, 저는 한 2% 넘게 오른 것 같은데 뭐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요. 네,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한 2% 정도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 뭐 필라홀딩스도요. 제가 1시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1시에 샀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막 4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지? 근데 1시에 샀어, 1시에 여기에 딱 1시에 샀습니다, 여기에. 그때 가격이 39,000원이었거든요. 저는 약속을 항상 지키거든요. 39,000원 밑에는 여기 39,000원 샀어요, 39,000원에. 그래서 샀는데 그 막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사자마자.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랬는데 결국에 좀 떨어졌지. 제 얘기랄까. 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에헴. 그랬다고 해어 있고요. 네. 청약금은 이미 빼갔어야 됩니다. 네. 청약금은요. CGV 청약금은 9월 6일 늦어도 9월 7일 날 다 빼갔어야 됩니다. 아직도 안 빼갔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청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거기 한번 봐보세요. 돈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무조건 그겁니다. 네. 꼭 그거 보셔야 되고요. 제일기획 저도 샀어요. 네. 제일기획 저도 샀습니다. 저도 샀는데 이것도 1시에 샀어요. 1시에. 저는 항상 네.
1시에 딱, 네, 딱 사가지고 딱, 네, 마지막에 조금 딱 올랐죠. 네, 빡, 네.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기획하고 휠러홀딩스 둘 다 사가지고 일단은 눈꽃만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소소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CGV가 오늘 강하게 올랐죠. 장중에 20%까지 올랐어요. 네. 실권주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실권주 쬐깐밖에 없습니다. 네. 실권주 쬐깐밖에 없는데 이거 경쟁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지금 일반 청약으로 돌렸는데 경쟁이 어마어마하다더라고. 얼마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네. 아직은 안 나왔나요? 네. 이거 실권주 청약을 하는데요. 5,160원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0억 규모밖에 안 남았어, 이제. 440억 규모밖에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이게 완판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지금 요 정도 90%는 나왔으니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사겠죠. 네.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주가를 올려준 이유가 실권주를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권주 청약을 받아야 될 텐데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면 5,560원에 일단은 실권주가 나온 거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면 지금 가격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5,560원인데 지금 가격이 뭐 8,000원이다, 9,000원이다 그래버리면 이 사자마자 뭐 대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9,000원 이상만 올라가면 저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100대 1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네, 왜 안 사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건주 쪽에서는 만약 그거 안 나오더라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과 청약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과 청약이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야? 아니죠. 가만 따져보니까 실권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량 남으면 그걸 가지고 초과 청약을 또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완판될 것 같아요. 네, 물량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재수 없으면 초과 청약 지금 신청해놨는데도 안 될 것 같고 네. 매도에 대한 의견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네. 9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천 얼마쯤 될 거예요. 맞죠? 네, 평당가 2만 원이니까 네. 계산해 볼까요? 다시 우리 또 한번 계산해봐. 귀찮지만 네 계산을 한번 네 해볼까요? 안 될라나요? 초과청약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400억이니까 한 10대 1 정도 나올까요? 네 정규금 4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평단이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에 100개를 갖고 있다 치고요. 그래서 이번에 140개를 받았지만 140개를 더 샀어요. 그래서 280개가 됐습니다. 수량은 이렇게 됐고요. 5,560원에 받게 되면 9,360원입니다. 제 평단가는 9,360원이요. 네. 9,360원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CJ, CGV 평균 단가가 15,000원이다. 근데 원래대로 그냥 추가 매수 안 하시고 140주만 받았다 그러면은 9,400원 정도 되실 겁니다. 네. 저는 요거 더 샀어요. 140주만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리딩 할 때는 문자로 더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280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80주가 됐어요. 그래서 15,000원이신 분들 지금 평당가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평당가를 넘어선 거지. 네. 그러니까 8,000원 이상만 넘어가면 돼요. 이번에 CGV를 우리가 이 유상증자를 그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과 수량이 나왔잖아요. 1.4 초과 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을 가지고 있지만 1.4를 공짜로 더 받잖아. 공짜는 아니죠. 훨씬 낮은 가격에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가격에서 1.4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요. 1.4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평당가가 높기 때문에 훅 내려갈 텐데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1.4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더 많이 내려간다고요? 더 많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내가 1.4를 더 해버렸어. 그러면 2.8이 됐잖아요. 2.8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원래 보유한 비중에 2.8배를 더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난 2만 원짜리인데도 지금 9천 원대까지 끌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5,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요. 네, 주가가 8,000원대 이상만 나면 그냥 수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려줘야 돼요. 주가를 여기서 조금 이렇게 뭐 흥행을 위해서 올리는 거든 뭐해서 올리는 거든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뭐 9,000원이든 뭐 9,500원이든 지지선이 되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요, 요 정도 생각합니다. 요 정도.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탈출에 대한 어떤 의미를 보는 거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요 정도 1,500원에서 11,000원 돈까지는 가주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저는 그냥 네, 무사히 탈출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상장치에 떨어질 염려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상장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게 있는데 보통은 상장일 전에 상장일 여기 해가지고 기점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약간 오버슈팅을 하더라도 지금 2주 정도 남았죠. 2주 조금 더 남았죠. 27일날 상장이니까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한 열흘 동안 열심히 올려가지고 여기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네. 뭐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별 상관 없겠죠. 지금 기업의 어떤 가치나 내용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될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누가 뭐 이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현물 출자로 받은 CJ한테서 받은 CJ 그 올리브 네트워크인가? 그놈이 또 돈을 잘 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합쳐가지고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죠? 또 CJ가 지금 400억만 들어온다고 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1,000억 정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슈성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27일에 상장하죠. 근데 내가 지금 본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언제든지 팔 수가 있죠. 자, 그럼 아까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내가 15,000원이다. 유상증자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합쳐가지고 평단가가 얼마였어요? 아까 8,000원이겠죠. 8,000원이다. 그러면 8,000원에 그냥 팔아버리면 돼. 이거 본주 갖고 있는 거요. 나는 15,000원 평단가인데 8,000원 팔면 손해잖아요. 아니, 손해지만, 지금은 손해지만, 이놈이 상장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요 놈을 만회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절반을 팔아놓는 거지, 본전가에. 왜냐면 나의 평단가는 8,000원으로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제 뭉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평단가가 조정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금을 얼만큼 잃었느냐, 잃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실건주 청약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그 상장 전까지는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길게 보면서 네, 상황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일단 나쁘게 생각할 건 없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즐기시고 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면서 평단가를 조절해 주는 시점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미리 팔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하이닉스 보시면 모든 주식은 다 조심해야지.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 시황에서도 읊어드렸듯이 네, 종목 진단을 해드렸던가요? 네. 어때요?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뭐 봤죠? 아닙니까? 봤죠? 네. 봤죠? 네. 올라간 거 봤죠? 봤잖아. 왜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올라간 거죠. 나는 판 적이 없는데 화웨이가 핸드폰에다 하이닉스 칩을 썼다. 나는 판 적이 없는데? 화웨이가 하이닉스 칩을 썼어. 어쭈 하이닉스 이 새끼들 니들 화웨이랑 거래했어? 아니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려갔다가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올라간 거죠.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팔아먹은 놈의 잘못은 아니에요. 네. 그거 하이닉스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화웨이가 다른 놈한테 산 건데 이 다른 놈이 하이닉스에서 칩을 샀어. 근데 이걸 얘네한테 팔았어. 이걸 뭐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어서 오세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런 것들 때문에라도 올라갈 수 있겠다. 얘네가 지금 뭐 제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래선을 이용해 가지고 칩을 공급했었다라고 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몰라. 네. 왜 저게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짜증 나겠지. 짜증 나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예, 이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건 바로 반등 나오는 모습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지금 이 저점 지지 라인 때를 가지고 그냥 늘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사도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이격점 벌어져 있는 데다가 위쪽에 아직 매물이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좋은 게 뭐냐면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더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더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이게 내려간다고 치면 이게 내려간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급이 상당할 거라 생각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나오는 수급이요. 짜잔, 튀어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나온 수급이 상당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급이요. 이 수급이 그동안 없었던 곳으로, 즉, 반도체든, 요즘에 로버트도 근데 요즘에 좀 너무 올라가는 게 많으니까, 사실 뭐, 두산이나 이런 쪽은, 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왜요? 계속 상승하는 애들 있어. 많이 있어. 왜 못 본 것 같아요? 더 보여줘요? 아니, 뭐, 현대차도 계속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물론 저 위에서 떨어지긴 했겠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것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현대차. 뭐, 이게 좀 쉬는 구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것도 있고, 삼성생명 아니, 삼성화재구나. 삼성화재. 뭐, 네, 옛날부터 계속, 지금은 이제 좀 누워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다시 신고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네. 수급이 반도체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지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후보, 바이오가 있죠? 네. 바이오가 있어요. 두 번째, 반도체 있겠죠? 네, 반도체. 세 번째, 자동차. 네. 네 번째, 로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 다 뭐가 있냐면, 앞쪽에 AI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왜 AI가 없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뭐, 다 AI야, 다 AI. AI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AI 붙여갖고 해요.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AI 한다고 그러지. 아니, 증권 주식 매매도 AI 한다고 그러지. 다 AI예요, 그냥. 뭐, 그냥 뭐만 붙었다면 AI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만 붙으면 AI고, 뭐, 다 AI야. AI 안 들으면 안 돼. 네. 그냥 다 AI요. 네. 백사는 뭔데? 백산? 옛날에 그 뭐 공시 자꾸 하던 걔네 아니야? 백산? 그러던 것 같은데. 옛날에 공시 주가 올려놓고 사유 없음 떨어뜨리고 걔네가 백산이었던 것 같은데. 백두산 폭발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튼 AI예요, AI. 근데 여기에 AI 헬스케어, AI 뭐 원격 진료, AI 뭐 수술 로봇, 뭐 이렇게 하니까 AI 로봇, 뭐 AI 반도체, AI 자율주행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중에 지금 제일 약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동차가 제일 수급이 안 들어와요, 아직. 네. 자동차 수급이 제일 안 들어오고 있고요. 뭐 검색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네.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AI의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완벽해버리면 이거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성장 다 했다 볼 수 있잖아요. 물론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오류 수정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네. 뭐든지 처음 할 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처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높은 데서 사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좋다고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냥 홀랑 물려가지고 어쩌면 좋냐 밤새도록 그냥 막 둘이서 네 신혼부부 둘이서
밤새도록 껴안고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머리끄댕이 잡고 있었나? 네. 그 싸우다가 뭐 주가 또 올라가면 언제 그랬는지 또 손잡고 소고기 먹으러 가고 뭐 다 그런 거죠. 네. 오르를 거치면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들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보는 눈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수익 나거나 처음부터 뭘 잘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면은 이거는 진짜 이건 천재지 뭐, 그잖아요. 내가 학교에 딱 가가지고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냥 처음 한 시간에 한 번 딱 듣고 바로 외워버렸어. 이러면 영재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또는 이런 암기력이 그렇게 좋으면 영재학교 보내야죠. 뭘 해도 될 놈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이 일은 이 있는 사, 그러다가 지금 네 저처럼 27살 먹을 때까지도 구구단은 틀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87에 56.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AI의 이제 처음 시점 이런 구간들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오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꿀벌 오토리님은 뭐가 그렇게 자꾸 어려우실까? 왜 어려워요? 지금 특강도 한번 들었죠? 특강도 한번 들었는데 왜 그것서 뭐가 잘 안 돼요? 특강 들었던 상황에서부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자꾸 계좌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뭐야? 공부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분명히 뭔가 소스를 얻었을 텐데 뭐가 자꾸 안 되는 걸까요? 행복한 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안 되는 거지? 뭐지? 약간 귀여운 표정. 그 귀여운 표정을 볼따구에 그 바람 불어가지고 하는, 뭐지? 막, 뭐지? 뭘까? 아우, 토 나오네, 씨. 자꾸 생각하세요. 내 계좌에 도대체 어떤 놈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 놈을 색출해내야 돼요. 우리 통닭이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통닭이론. 이 통닭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통닭이론. KFC, 네. 통닭이론. 반드시 외우세요. KFC. 통닭이론. 뭐다?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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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알다 이거야. 알아. 좀 알자 이거야. 알자. 네, 알자. 좀 알아보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주식이 뭐 이러지? 왜 이렇게 주식이 안 되는 거지? 나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거요. 네. 회원인데도 특강할 때는 못 듣겠네. 특강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그죠?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하지 말까요, 님? 그 다음에, find. 문제가 있다면 찾으란 말이요. 네. 어떤 놈이 문제였는가. 내가 일찍 팔았는지, 내가 높은 데서 샀는지, 아니면 내가 개 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진짜 주식을 따르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주식 못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체인지 하란 말이에요. 체인지. 바꿔, 그 잘못된 거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했어요. 이 통닭 이론으로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 통닭 이론의 그 본신이 성투치킨 아닙니까? 그죠? 네. 다음에는 조금 빡세게 안 할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이게 특강이 원래는 제가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함축을 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나서 그렇지. 근데 막 2시간 반씩 한 거는 제가 좀 죄송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진도를 조금 더, 네, 세게, 안 하고 조금 느슨하게 해드릴게요. 이번에 특강은 배당주 위주이기 때문에, 네. 장담은 못하지만, 네, 이번엔 정규 시간을, 네, 그래도 많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는 느슨하게 핵심만 간단히,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통닭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뭘 밤새워서 합니까? 안 돼요. 가을밤은 길어. 일찍 끝내고 마무리할 겁니다. 네. 늘 이렇게 말만 해요. 그래서 알고 찾고 바꿔라. 자, 뭐가 문제인지
나 지금 문제점을 인식했어? 그 문제점을 찾아요. 어떤 놈이 문제일까요? 계좌 펼쳐봐요. 분명히 내 계좌에 나쁜 놈이 들어있어요. 그 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놈을 주워 팰 것인가? 아니면 조금 뭐 돈을 더 써가지고 이놈을 예쁘게 성형을 시켜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뭔가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꼭 명심하세요. 네? 꼭 그거를 우리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아침 시황 뭐요? 송현님. 아침 시황 못 듣는다고? 지각해서? 그럼 네이버 창으로, 노클 창으로 들으면 되지, 뭘. 뭐, 메시지 왜 지웠어요? 다 걸렸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금융주만 왜 배당주라고 생각할까요? 네. 이상하네요? 네. 아침 시황 초록창 맞아요. 뭐, 그러면 어때? 네. 금융주만 배당 많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일기획도 배당 많이 주잖아요. 배당 많이 주잖아요. 제가 거기서 해드렸잖아요. 네? 제가 해드렸잖아. 뭐라고 해드렸어요? 왜 안 사요? 네. 왜 안 사요? 배당 6%나 준다는데. 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배당률은 떨어져요. 어차피 똑같은 배당을 주겠지만 실적 좋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쌀 때 사는 게 무조건 배당률을 공략하는 포인트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아직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갈 때까지. 떨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떨어져야지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떨어져 봐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나 같으면 안 떨어지고 그냥 한참 옆으로 누웠다가 집 갈 때쯤 가거나 하면 배당 챙겨주거나 그러면은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네, 안 빠지는 것도 복이에요. 네, 지금 같은 뭐 이런 변동성장에서 안 빠지는 것도 복이에요. 어차피 장이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장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장이 뭐 이러고 있는데 안 올라간다고 뭐 뭐라고 탓할 건 아니에요. 장이 막 신나게 올라가가지고요. 3,000도 가고 3,500도 가고 막 그랬는데 아직도 내 계좌는 내 종목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다. 이러면 이 새끼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럴 때는요.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냥 뒹굴뒹굴 해가지고 어디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장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요. 네.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시장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어려운 시기에 영웅이 나타나요. 이 영웅이 누구냐?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얘네들이 누구냐? AI라는 장군을 앞세운 뒤에 떨거지들이라는 얘기죠. 반도체, 자동차, 뭐 바이오, 뭐뭐뭐 해갖고 일단 AI 붙여서 다 출동해. 나 AI군이야. 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출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버전 비전 잠깐 볼게요. 눌림목이냐 아니냐를 일단 보자고 그랬죠. 8월 20일. 8월 20일 여기요. 네. 이거 눌림목 맞아요. 이거 눌림목 맞습니다. 맞는데 눌림목에 대한 그 강의가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시면 제약도 엮으면 다 엮어요. 테마는. 엮으면 다 엮어요. 뭐 옷 만드는 것도요. AI 기술을 해서 뭐 로봇을 적용해가지고 옷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AI요. 다 엮습니다. 다 엮어요. 못 먹는 게 뭐 있어. 요즘 우리 테마는요. 다 엮습니다. 네. 이것도요. 이 생수잖아요. 생수. 생수인데 이것도 AI랑 엮으면 어떻게 AI랑 엮겠습니까? AI 기술을 이용하여 뭐 수질 검사를 마쳤다. AI 생수야. 네. 그게 테마예요. 그게 테마. 그게 테마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억지기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넘어가서 눌림목이라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주식 배우기 코너에 가면은 눌림목 강의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찾아서 보시면 눌림목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저항선이 지나고 있다 이거야. 저항선이. 근데 주가가 요 밑에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배열이죠. 네. 역배열이죠. 역배열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어요. 역배열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주가 다시 들어와요. 주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눌림목이다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내려가던 과정에서 치고 넘어갈 때 눌림목. 자, 눌림목이 나오면 추세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추세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단기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 공략 포인트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눌림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요 놈들이 문제죠. 여기 장기 이평선이 문제인겨. 매몰대가 문제인겨. 보통 눌림목은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다지 신뢰도를 높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눌림목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진 다음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오히려 올라가기 좋았던 그런 자리인데, 이것 때는 눌림목이라 볼 수가 없는 구간이었으니까 때리고요. 여기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보통 이게 눌림목 자리에서 저항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주가가 좀 애매한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눌림목 맞아요? 맞는데 저 젊어요. 27살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짜. 네. 눌림목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여기를 더 넘어가 주면은, 아, 얘가 이제 추세를 만들기 위한 포인트였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바닥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올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패턴이 많아요. 이런 패턴들은 놓치지 않고 매수를 하시면 좋죠. 이 매물대를 통과할 자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과할 만한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어떤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은 매물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더존비주한테 무슨 재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돌파가 될 거예요. 돌파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끌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세를 바꾸려면 시간 제법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저항이 남아있고 매물대가 존재한다면 눌림목이라고 하더라도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한 방에 통과할 수는 없다. 네, 뭔가 대단한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매물대가 이해가 안 돼요? 매물대 강의는 또 있어요. 네, 매물대 강의도 또 있지만은, 매물대는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매물대가 뭐예요? 매물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웅성 하는 곳입니다. 웅성. 네. 목소리가 어때서요? 네. 27살인데요? 네.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할까요? 14살짜리들도 목소리 이상한 애들 많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아저씨 목소리 아니지, 왜 그래요? 에헴. 아, 어디서 지금 내가 밖에 돌아다니면은 다들 뭐 20대 초반인 줄 알아요. 장가는 갔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내가 중학생 아들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참나. 자, 매물대요. 네, 다시 볼게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요. 많이 몰려있는 곳. 많이 몰려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가격대에서 정체를 겪었다는 얘기겠죠. 그 가격대에서 정체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쪽에 올라갔을 때는 요 정체 국면이 매물대고요. 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여기 정체 국면이 매물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쪽의 천장은 매물대, 이것은 저항이 되겠죠. 아래쪽 여기는 바닥, 이 매물대는 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매물대 차트를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기 해가지고 매물대를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매물 부담.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그럼 아, 여기 물량이 많이 들어있군요. 그럼 여기에 지지선이군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매물대, 여기 사람들 많이 있군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매물대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차트 지저분해지잖아요. 난 이게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 여러분들 어차피 굳이 이거 매물대 이거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 이게 뭐 다른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뭐야? 이거 봅시다. 이 매물대 어디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아는 거예요. 여기 자, 많이 몰려 있는 곳은 그냥 그으면 그게 매물대예요. 여기서 한번 차트를 그어봐요. 매물대를 한번 보자 이거요. 매물 부담 내놔봐. 그 여기 매물대가 걸려 있잖아. 굳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해주니까 좋긴 좋죠. 근데 이렇게 굳이 안 보고 가셔도 아, 많이 몰려 있구나, 사람들이 뭉쳐 있구나, 그러면 그게 매물대요. 그럼 이 HDC라는 놈은 저항대가 이 매물대를 부딪혀 가지고 아, 요 정도쯤 저항이 나오겠구나, 이걸 꼭 굳이 봐야지 알겠습니까? 그죠? 물론 초보자분들은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봐도 됩니다. 없어도 돼. 응? 없어도 돼.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몰려있는 곳이 매물대다. 여기도 매물대예요. 여기도 매물대. 그러니까 지지라인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지지라인 이렇게 잡고요. 저항대 이렇게 잡고. 그럼 주식은 아래쪽 지지선은 어떻게 해요? 여기 5,800원 지지선 잡고 여기 6,600원, 700원 저항선 잡고 내 주식은 6,200원에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이구나. 아니? 그거요. 종목 진단이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종목 진단 뭐 의뢰하고 그냥 뭐 특별한 공시가 있다거나 뭐 추세가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이 좀 바뀌었다거나 뭐 캔들이 좀 이상하다거나 얘가 좀 약을 빤 것 같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종목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아래쪽 지지 라인 때 위쪽 저항 라인 때 보면서 내 현재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거 보면 되죠. 아직 먹을 게 있잖아요. 또는 지지선에 가까이 있어? 그럼 팔지 마.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여기 뒤로 넘어갔을 때 시점에서의 매물대는 어디겠어요? 여기서 시점은. 여기서 매물대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이거 봐봐요. 매물점 추가하면은 어디로 나오는지 봐봐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온다고.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면 어디서 저항을 부딪히겠어요? 매물대에서 저항을 부딪히겠지, 지가. 그렇잖아요? 못 넘어가고 계속 나오죠.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매물이고 저항이다.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자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가셔도 되고요. 안 보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게 뭐 하시다 보면은 뭐 그냥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없어도 그냥 되죠. 네. 자꾸 들으세요. 제가 종목 진단 해드리는 거 가지고서 딱 보고 있으면 그거는 홀딩이구나. 오케이.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종목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트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어떻게 되고 뭐 상황이 지금 이렇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여기 중얼중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내 종목에다 갖다 붙이게 되면 이것이 내 종목 진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서 내가 포지션 정할 때 이런 매물대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추세만 보시면 돼요. 네, 추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저항을 좀 받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기다려보자. 매물대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쪽에서 던지는 애들이 많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가격에 매수를 많이 해놨어. 7,000원에. 근데 주가가 삐직삐직 올라가가지고 한 6,800원쯤 왔어요. 매물대 부담돼. 왜? 본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도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형 호재가 터져버렸어. 갑자기 대형 호재가 터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빵 치고 올라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하다가 딸꾹! 네. 어떻게 할까요? 팔려고 하다가 딸꾹! 못 팔아. 취소. 넘어가죠. 그럼 넘어가는겨. 그럼 이 매물대가 다 뭘로 변하냐면 안 팔아요가 됩니다. 그럼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별다른 것도 없이 그냥 은근슬쩍 가다가 또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요. 에코프로를 한번 봐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아니지. 에코바이오. 요게 요즘에 잘 나왔지. 예. 매물대가 이거 시간의 상한가 나왔어요. 룰루랄라? 또 시간의 상한가를 또 만들어주고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실시간 적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뭐 오늘의 실시간 매물대는 실시간 적용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시간의 상한가죠. 룰루랄라. 이게 뭐 음식물 쓰레기하고 뭐 가축 그 똥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진짜 대단한 이거 검증까지 다 끝났답니다. 그런 뉴스가 오늘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올라가려 했는데 이 윗글 달린 거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이 매물대에서 야 팔아 이런 식으로 지금 눌러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좀 눌렸었어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 나와서 내일은 점으로 일단 튀어나가게 하겠지만 점 상한가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갭상승으로 나가겠죠.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부딪히게 되면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엿같네. 네. 엿같네 이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제 6,500원대 저항 못 넘어갔네. 엿같네. 네.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안경을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겨? 네. 엿같네 이 생각하거든요.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갈 수 있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집을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팔아먹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고 꾸역꾸역 기어 올라가고 있어. 그렇다면은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드린 종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무방할 때 제가 문자 자꾸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팔지 말고 객이라고 한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요. 아침에 문자 보낸 게. 최근에 문자 많이 보냈어요. 이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하는데 그냥 그대로 홀딩해 두세요. 라고 얘기해 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매물대를 부딪혀서 물량이 나오더라도요. 밑에서 찌비찌비찌비찌비 올라가면 이게 진짜 털어먹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사연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더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네. 내일 뭐 어떤 식으로 뭐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에 상한가 나와서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철강주도 보니까 시간에 신나게 올랐다가 오늘 다 빠지고 뭐 그랬더만.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지만 어쨌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거요. 네. 방구를 자주 끼면 똥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밑바닥에 처박혔다가 AI 붙여가지고 또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는요. 아, 요 놈이 지금 이 매물대를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왜? 그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흘러가는 행태를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팔고는 파는데 뭔가 찜찜하게 팔고 있어. 아니면은 물량을 자꾸 걷어들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자리를 터치해.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반대로 뒤집어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내려갈 때마다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내려갈 때마다 올려. 이거 지지선이 형성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손절 매도를 거의 대부분 안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 꼬리가 계속 밑으로 달려가지고 지지가 나오는 거는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쪽이 저항을 해가지고 주가 내려갈 확률이 없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시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종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단기 급등, 이것도 그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 코너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강의가요. 네, 강의 다 있어요. 급등주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자, 주가가 일단 올라갔어. 급등이 아니에요. 상한가 보여줬으니까 급등이잖아요. 다음날 또 올라갔어. 급등이잖아요. 자,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기준만 이것만 보면 돼요, 이제. 5일선 깼냐 안 깼냐를 가지고서 파냐 안 파냐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뭐 오늘 뭐 이만큼 내려왔네. 오늘 뭐 14%까지 올라갔다가 다 빠졌네. 뭐 내일 음봉이 나왔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포지션 때의 움직임들만 보시면 돼요. 이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다 이거야.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에요. 수익이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잖아. 언제 팔아요? 수익이 더 안 나온다 생각될 때, 주가가 꺾일 때 팔잖아요. 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건 나랑은 관계가 없고 일단 내가 산 주식이 수익이 잘 나고 있고 더 나올 것 같으면 안 파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이거 일봉이에요? 5일선 위로 올라가고 있던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놔두는겨. 그러다가 주가가 꺾이잖아요. 이게 꺾인다고. 그러면 아래쪽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 이렇게 되면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주들 지난 그 주말에 설명해 드렸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지선 얼마 좀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1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더 올려놓고 한 13,500원 정도 잡으셔도 되겠네요. 급등이죠. 아, 근데 이거는 5일선이 깨졌잖아요. 네.
초반 시점에서는 깨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팔아도 상관없고 안 팔고 개겨도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안 밀린다 그러면 일단 개겨봐요. 그다음 21선을 끼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21선을 타고 들어가서 21선이 기준선이 됐는데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5일선 기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공부를 저기서 보시면 돼요. 주식 배우기에서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거기다 답변을 다세요. 답변 달면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잖아요. 네. 이해가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언제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근데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내가 욕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저거 뭐지 그 여기 154페이지였어요? 그때 내가 외웠던 것 같은데 스타코믹스 어이? 아니네? 몇 페이지야 이거? 네? 주식 그거 어? 공부하라는 거 그거 몇 페이지야 도대체? 내가 그때 몇 페이지였지? 134페이지였나요? 124페이지였나요?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거. 네 없네. 이것도 아니네. 못 찾겠네. 아무튼 찾아서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있어. 이 책을 보란 말이에요. 책을 보면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어디 갔냐? 네 그때 내가 봤는데 여기 있다 찾았다. 160페이지네 160페이지. 여기 봐요. 여기 봐. 네 주식 네 있잖아. 주가가 조정할 때 공부를 해야지 성과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써놨어 이거? 어? 주가가 조정할 때 공부를 해야지 성과가 좋다. 지금이 바로 공부를 시작할 때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는 늦을 때가 없어요. 내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저도 뭐 하나 배우려고 하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리플레이해서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돌려봐요. 계속 봅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울 때도 그랬어요. 중국어를 배울 때도 그냥 굉장히 간단한 한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한 문장. 그걸 1시간 내내 들었어요. 这就是我的名字. 이것이 저의 이름입니다. 이 문장을 외우려고 나는 밤새 그냥 그 1시간 동안 내내 귀에 그냥 인이 박힐도록.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 근데 제 이름은 그거거든요. 추이시아롱이거든요. 추이시아롱. 네. 그 추이시엔성이에요. 그 하여튼 뭐 최 선생인데 시아롱이 이제 저 이름이에요. 시아롱. 그럼 시아롱, 这就是我的名字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게 입이 딱 박히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모를 때는 뭐예요? 뭐 찌오 시아롱 이렇게 교과서대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언어 수업도 그렇잖아요. 교과서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놈이 별거 아닌 놈이구나 이렇게 외국 놈들 중국에 대한 얕보이면 짜증나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 말을 할 때도 그래요. 그 너무 비싸요 이런 것도 그냥 말 그 교과서대로 타이 꾸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비싸요. 피에니 디알바 이러면은 애들이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해야 돼? 억양을 좀 섞어가지고 아니 타이 꾸일러야. 그렇고 그냥 막 이게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사장하고 계속 그렇게 해줘야지 또 가격을 싸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 돌려보세요. 보고 또 보고 보다가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서 또 보고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급등주는 5일선 5일과 21선이 가까우면 5일과 21선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는 개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뭐 다 갖다 써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다른 거 다 갖다 한번 써보세요. 네? 그거 한번 봐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댓글 다 달아드리잖아요. 네. 여러분들 부겔스 보셨어요? 또 그런 전설의 또 그런 인터뷰를 또 안 보셨으면 진짜 곤란한데. 네. 아직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나? 많이들 보세요. 그 좋은 거는 또 안 보시더라, 희한하게. 네. 거기 또 내가 AI 이야기도 잔뜩 해드렸는데, 내 채널에 가시면요, 여기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 있잖아. 이거 아직도 조회수 이거 봐. 조회수, 뭐, 이런 것들 막 몇천 건씩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 종목 진단 2,000건 나오는 게 중요한, 지금 이걸 열심히 보시라니까요. 이거 지금 인터뷰, 이거 살아있는 인터뷰 아닙니까, 이거? 네. 제목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안 한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 에코프로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AI 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보세요. 보고 또 보고 2번 보세요. 3번 보시고. 조회수 좀 늘려주세요. 제발 좀요. 네. 공룡이요? 마등령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공룡은 마등령이죠? 소공원에서 올라갔어요. 그 코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국민 코스잖아요. 소공원에서 비선대, 비선대에서 마등령, 마등령에서 저기, 절로 해가지고 천불동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비선대, 이게 들어가는 거가 맞죠? 네. 공룡은 이게 국민 코스 아닌가요? 뭐 다른 게 올라가는 게,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이게 또 쉽나? 네. 아, 근데 이거는 도 진짜 네. 잘 타야지. 아유, 씨. 한 번 가면은 네. 또 가고 싶지 않던데. 아무튼요. 네. 제가 좋은 기운을 받아와서 여러분들 오늘 다 잘 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죽어요. 네. 그 서북선 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면은요, 그거는 뒤지는 거예요. 그 대청봉에서 기어 내려오는 거 아니고, 그거는요, 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안 돼. 끊어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백담사 쪽은 좀 쉬워 보이더라, 근데. 백담사 쪽은, 이렇게 해갖고, 거기도 어차피 마등령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쉬워 보이던데, 야, 그거, 대청봉 넘어서 오는 거는, 그거는 미친 짓 같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웰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웰북스. 부겔스 아닙니까? 웰북스가 아니고 부겔스인 것 같은데? 이름 바꾸면 안 돼요. 네. 부겔스입니다. 부겔스. 부겔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초보 초자자들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부겔스예요. 부겔스. 네. 여기 제 채널에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제 채널에도 있으니까요. 네. 북웰스에 있습니다. 부겔스. 네, 웰북스 아니고 웰북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부겔스. 네. 거기 비선대까지는 쉽더라고요. 근데 비선대부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 근데 거기는 네, 1년에 한 번씩만 가야지 2번씩 갔다가는 사람 잡겠더라고. 그래서 네, 거기는 이제 다음에 네. 잊혀질만 하면 이제 그때 가든가 그래야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런 그 어떤 기초 공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이제 해석하시려면 뭐든지 익숙해지게끔 많이 보셔야 돼요. 오늘 커뮤니티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림을 딱 그 밥 아저씨 아시죠? 밥 아저씨 참 쉽죠? 네. 참 쉽죠? 쉽기는 뭘 쉬워? 나도 진짜 그림 그려봤어요. 밥 아저씨 그 그림 보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뭐 나무가 완성됐죠? 참 쉽죠? 그러고 있는데 나도 진짜 그림 다 사서 보셨죠? 네. 사서 보셨죠? 이거 그 캔버스에다가 나도 그 유화 그림이랑 부시랑 타서 진짜로 갖고 그리는데 안 되는 거야 나는. 풍경하고 나무고 뭐 산이고 뭐 나발이고 간에 뭐 무슨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은 계속 TV에서 쉽죠 하는데 뭐가 쉬워 쉽기는 뭐 이렇게 막 그 동그라미 그리고 막 그러면 사람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해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바위가 되고 막 뭐 그냥 막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진짜 여유 있는 말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봐요. 매물대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거 왜 몰라? 이게 이해 못해요? 네? 뭐, 이 5일선 이거 깨지면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쉽죠? 봤죠? 그렇게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설악산은 그냥 뒤지러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나 뒤지러 가요. 그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청봉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오색에서 올라가는 것도 뒤집니다.
저희 한계령에 출발해가지고 서북노선 타고서 대청봉 갔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그것도 뒤져요. 하여튼 뒤집니다. 지리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다 어려워요. 그냥 설악대가 들어가면 다 어려워요. 케이블카가 제일 쉬워요. 케이블카 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정상 근처에 올려줘요. 경치 좋은 데 올려줍니다. 이런 거 타고 갔다 오시면은 좋아요. 케이블카 타야지 다음부터는. 네, 거기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올라가지 마세요. 내가 지리산이고 한라산이고 다 가봤는데 네, 설악산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에이. 아무튼 그래도 네,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라서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접해 보시고 여러 가지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 배우셔야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갔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애매한데 주가는 올라갔네? 주식은 올라갔네? 그러면 시장에는 안 올라갔는데 왜 계좌가 올랐을까요? 왜 주식이 올랐을까요? 이런 거 가지고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계좌가 올랐어요? 와하하하. 어떤 사람들은요. 시장 올랐는데 내 계좌가 떨어졌어요. 에이,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장이 억눌려 있잖아요. 네? 장이 억눌려 있잖아요. 저는 웬만한 데는 다 타봤는데, 네, 공룡은, 네, 공룡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몸에 데미지는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너무 지겨웠다고 해야 되나요? 좀 지겨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끝이 안 나, 코스가. 짜증나게. 다 왔나 싶은데도 아직 남았고, 자 왔나 싶은데 멀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네. 지금 시장이 눌리는 과정이에요. 눌리는 입장이에요. 눌리는 자리. 눌리는 자리는 뭐 그러냐면, 만길이 있잖아요. 만길. 14일날 만기일이에요. 13일날은 CPI 지표 발표되는데 CPI가 높게 나와요. 앞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눌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눌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개별주가 움직입니다. 개별주가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자, 시장은 눌리지만 내가 계좌의 수익을 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주를 오늘 많이 갖고 있으시면 돼요. 네? 주라는 것은요, 각자의 재료를 움직이는 거.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뭐 에코바이오, 네, CJ, CGV 이런 것들 다 개별 재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된다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개별주가 쏙 들어가고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그 대형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별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고 대형주가 올라가겠죠. 이때는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장이 잘 올라간다 그러면은 중소형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1%라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대형주 수익과 이 조금 올라가는 중소형주 수익이 합쳐져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 관광객들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대요. 계속 들어오는데 막 썰물, 제주도에서 저기 중국까지 가는 거 노선을 15개인가 더 증편했다면서요. 아주 뭐 난리가 아니더만요. 네,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 보니까 또 짠하고 올라가더만, 예? 호텔신라, 네. 면세점이지, 역시, 면세점이요. 아침에 마이너스 나왔다가 그냥 쫙 치고 올라가서 그냥, 네, 바로 또, 어느, 똥 싸고 오니까 올라갔대. 네. 아침에. 무방 끝나고, A씨 역가택으로 똥 싸고 왔더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네, 역시 똥 싸야 되는 건가? 네, 이래서 단타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네. 네. 갑자기 이게 왜 그랬냐면, 이때 나온 뉴스가 뭐예요? 네? 중국 애들 많이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지. 자, 면세점에서 많이 팔릴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많이 팔릴 것. 뭐 이렇게 똥 얘기 이렇게 좋아해. 네,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시장이 중요하냐, 지수가 중요하냐, 아니면 종목이 중요하냐는 대답에 대해서는요. 항상 종목이 중요합니다. 항상 종목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시장 파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크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 파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코스피 200 ETF 100날 사봤자 그걸로는 돈 못 벌어요. 살려면 그래도 레버리지 사야지. 레버리지도 근데 지금처럼 대형주가 안 움직일 때는 많이 안 올라갑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레버리지가 번호가 뭐였지? 애쉬 레버리지 번호가 122630. 122630. 이 레버리지인데 오늘 0.5% 올랐어요. 0.5%. 0.5%밖에 안 올랐어. 보통은 시장에 곱하기 2 정도 올라간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코스피 이 구성 종목이 그래요. 코스피 200이랑 뭐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수준만큼 안 올라 0.7%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등등등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되면서 오르긴 오르지만 많이 오르지 못한 거지.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또는 시총 상위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레버리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파생이고 나발이고 뭐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지수에 추종한다 보시면 돼요. 시장이 오를 거라 생각한다면 레버리지 사셔도 돼요. 저는 레버리지 샀어요. 네, 갖고 있어요. 예전에도 2020년도에도 제가 여기서 사드렸잖아요. 그때는 교육 안 받아도 다 살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네. 그때 다 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도 100% 넘게 수익 나와 있죠. 네. 이때가 8,000원인가 그랬으니까. 네. 아직도 100% 넘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때는 급하게 올랐던 거고, 이때는 완만하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놓으시면 어쨌든 올라갑니다. 천천히. 지금은 이제 저점권이니까, 이제는 천천히 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요, 중국 애들이 한국 여행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여행주든 우리나라 애들이 좀 많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가야죠. 네, 우리나라가 많이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 그 때가 있어요. 그냥 덩어리라고 해가지고 뭐 화장품은 왜 가요? 화장품은 내일 떨어질 거예요. 시간 내에서 많이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화장품은 왜 그런 뭐 이건 왜 올라가는데 저건 왜 안 가요? 도박주 왜 안 가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다 그거 자기들이 같은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만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시려면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수익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게 수익률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시장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시장 안 올라갈 거면 절대로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지만 시장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시장이 더 올라가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살 수 있고요.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안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나발이고 없어요. 네,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뭐 때문이야? 이 삼성전자가 영향이 가장 커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매수해 줄 거거든요. 오늘도 삼성전자 매수했죠? 네. 걔들 계속 살 거예요. 비중 계속 늘릴 거거든요. 이번 연도에 배당이 어떻게 나올런지 정말 궁금한데 특별 배당을 안 주더라도 배당 성향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없을 거고요. 또 한 가지 특별 배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상속세 다 안 끝났잖아요. 세금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도 내야 되니까 돈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또 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주식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상속세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속세 너무 많이 내. 그잖아요. 아니 상속세로 그렇게 많이 뜯어가면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요? 거의 한 절반 뜯어가요? 네, 무지막지하게 뜯어가더만. 아니, 그렇게 기업을 공중분해 시키겠다니, 아니, 기업 다 때려쳐버려야 되고, 그거 어떻게 그걸, 야, 참, 그거 진짜, 네. 상속세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제 생각이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서 상속해줄 재산이 없으면 돼. 그 전에 다 쓰고 죽어야지. 다 쓰고 죽어야 돼. 중국은 요즘에 이민 받나요? 옛날에 이민을 안 받았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은 이민이 안 됐었어요. 네. 아, 상속세. 예수님이 상속세를 내보고 싶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내게 되실 거예요. 네. 내게 되시면은요,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님은 내실 일이 없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상속받을 게 없으면 상속세 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물려줄 때 상속세를 우리 아이가 내야 되니까 그 짜증 나는 거죠. 아, 이 상속세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로는 경영권이 흔들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속세는 조금, 네, 좀 저거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뛰어가.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네, 많이 뛰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고 있을 때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공략하시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이제 우리가 시황적인 부분을 보고서 일주일치 예상을 먼저 해보란 말이에요. 네? 큰 덩어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CPI, 네? 그 다음에 거시기, 만기일 있으니까 눌릴 거 아니에요. 눌리는 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개별주가 한다. 이번 주는 개별주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려면, 자, 이번에는 개별주가 좀 오를 테니까 개별주에 대한 방비를 좀 해놓으시고, 뭐, 다음에는 대형주가 오를 테니까 대형주에 대한 방비 좀 해놓으시고. 근데 이거 사실은 이렇게 방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다 때려치우고, 무엇을 하면 되느냐? 골고루 그냥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대형주도 담고, 중소형주도 담고, 그러면은 요놈이 올라갈 때는 요놈이 좀 쉬다가, 요놈이 올라갈 때는 요놈이 좀 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기일도 직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파생을 안 하기 때문에 만기량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만기일 그 지수 맞추느라고 이 시장을 현물 시장 갖다가 쥐고 흔드는 바람에 문제가 영향이 좀 있는 거지. 사실 만기일 직불 뭐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은요. 네, 언제든지 이제 물량 옛날 같은 때는 진짜 옵션 헤쳐먹으려고 막판에 변동성 엄청 키우기도 했었어요. 그 동시효과 몇 분 남겨놓고 그냥 막 때려버리고 막 그냥 그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네, 좀 그런 건 없어졌죠. 그런 건 없어졌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또 러시아로 갔더만, 네. 이 새끼들 또 뭐 한국 옵션에서 뭐 한번 해먹자고 뭐 만기를 앞두고 가는 것 좀, 네, 심상치 않아요. 네. 야, 푸틴 너 시불르면 새끼 돈 없냐? 네가 한국 가서 뭐 해라, 뭐 이렇게 조절해,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아니겠지, 설마? 네. 야, 한국에다 베팅해. 거기 완전 그 ATM이야, ATM기. 네. 그 다음에, 야, 니네랑 이렇게 뭐, 평화협정 맺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 얘기 한번 흘리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주가 빵 올라갈 거야. 그럼 그때 돈 챙겨 나와. 돈 없냐? 뭐, 이렇게, 그렇게, 김정은이가 그 팁을 알려주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거기 간 이유는 무기 팔아먹으러 가는 것 같죠? 네, 무기.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면서요, 요즘에. 네. 그래서 중국, 북한,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셋이서 그냥 한통속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무기를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 무기를 러시아한테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쓰고 있대요, 실제로. 네, 그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또 제재를 받으면, 걔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네. 물론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해가 안 돼.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장이 눌리면 눌릴수록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항공주는 지금 보시면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리오플이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항공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도 개별주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전자가 자기만의 독특한 이슈를 가지고 뭐 반도체 이슈를 가지고서 지가 올라갔다. 그럼 지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도 개별주라고 보셔야 돼요. 개별주라고 보셔야 되는데 대신에 얘는 뭐냐면 지수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개별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삼전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옆에 반도체 종목들이나 장비주 다 같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이 형성돼서 얘네들 군단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덩어리가 움직이니까 얘네들은 개별주를 잘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뭔가 영향을 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렇게 개별주를 보지 않는데 지 혼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CGV나 아니면 뭐 저런 거 에코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지 혼자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는 이걸 개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주 섹터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이 리오프닝과 연결돼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건 항공주 섹터의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 뭐 개별주로 포인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예전에 그 KCGI인가 그 뭐 강성부 펀드 때문에 와가지고 한진칼 얘기 있었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네 이렇게 되네 뭐 회장을 바꾸네 뭐 어떻게 되네 지 혼자 올라갔잖아. 이런 거는 개별주로 보시는 거예요. 개별적인 이슈로 지 혼자 올라가는 건 개별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개별적인 것과 집단은 조금 다른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은 얘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개별주 재료가 아니고요. 이 지 혼자 움직이면 개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지가 하나가 움직이면 딸려서 온 식구들이 딸려 올라가니까 이것은 지 혼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것들에 영향을 주니까 얘는 이 자체가 개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 개별주 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 비엠 지들끼리 막 올라가고 딴 애는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테마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개별 테마로 봐야 되는 겁니다. 2차 전지주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개별 테마예요. 그게 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겨? 이번에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요? 여기서 여기 네 6월달 여기 한 번 더 올라갈 때 여기 나온 거죠. 요건 개별 테마예요. 네 Y가 되는 거지. 왜 다른 애들은 못 갔거든. LNF나 물론 이제 뭐 포스코 이런 애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긴 하죠. 네 뭘 모르겠다. 이게 뭔지 네 왜 안 써져 씨 LNF A씨 뭐야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LNF 와 나 이름 씨 이거 보세요. 여기 5월 6월부터 계속 떨어졌죠. LNF는 뭐 천보 이런 거 네 천보 5월 6월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차전지가 전체가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뭘로 올라간다? 개별적으로 올라간 거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단체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만 올라간 거다는 얘기죠. 그게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개별주장이다라는 것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자 덩어리로 확 이 업종에 들어가 이 어떤 덩어리에 들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 살 건 없는데 야 얘 좋은 재료 나왔던데 얘 좀 사보자. 그래서 걔만 올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압박감이 들어오니까. 다만 제가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네. 만길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시점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올라가서 내려오거나 내려가서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이요.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주 후반부에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은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뚫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지지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포인트가 오늘 올라온 포인트가 아주 잘 나온 걸 생각해요. 2600 그리고 2500 2550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뿅 하고 올라왔잖아요. 내일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좀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어쩌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 네, 아마 내일까지 올라가고 나면 13일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하니까 아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중반까지 이 FOMC 끝나는 시점까지는 약간 숨죽여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더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절 시점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옛날에는 거래가 줄어가지고 주가가 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네.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제가 이거 여기저기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수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은요. 여러분들 뭐 계속 이거만 보고 계세요. 2700만 계속 보고 계세요. 2700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2700만 왜 2700이에요? 여기 매물대예요, 매물대. 네. 저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것만 넘어가기만 된다라면, 그다음부터는 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시점에서는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네. 다 고만고만한 거라서, 그다지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종목이 잘 안 가요. 왜 안 가죠? 괜찮아요. 아직은 장이 지랄이잖아요. 근데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가는 거겠지.
그죠? 왜?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갈 때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전반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 같고 분위기 괜찮죠? 근데 이렇게 좀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대형주가 안 가고 눈치만 보잖아요. 이렇게 눈치만 보잖아. 매집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개별주가 가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 안 가는 게 개별주예요. 재료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재료가 없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대형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물꼬를 트겠지만 없던 재료를 만들어내고 되고 외국인 뭐 그런 것도 들어오겠지만은 없던 재료도 만들어내게 되고 없던 뭐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평가됐다는 것이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실적주가 저평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외국인들 지금 매수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외국인 수급 좋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도 공격적으로 매수는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걔네들이 매수하는 거는 삼성전자 뭐 이런 반도체 쪽이긴 한데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위치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기를 좀 봐야 되죠. FOMC 봐야 되죠. 네. 뭔가 확실하게 터질 만한 게 있어야지만이 지들도 들어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실적 좋은 거, 또 성장성 좋은 거, 싼 거, 네. 그거 사다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뭐만 기다리면 돼요? 그냥 시장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이 아주 지랄 같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 재료가 하나씩 붙어질 때마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돌아서는 위치 파악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 지겨워, 아우 지루해, 아우 짜증나 막 이런 것들 다 버티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조정 여기 요만큼만이라도 한번 참아보세요. 요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조정 견뎌온 것만큼만이라도 한번 참아보세요. 얼마요? 한 2년 남았네. 너무 긴가? 네. 1년 반으로 치자. 1년 반으로 치고. 자, 지금 6개월 넘어왔죠? 네, 6개월 넘어왔으니까 이제 1년만 참아보자. 네,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도가 장이 더 좋을 거예요. 올해는 뭐냐면 회복의 기간이고, 내년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 더 좋단 말이에요. 내년은 왜 좋으냐? 바닥을 잡았잖아. 그죠? 바닥을 잡았으니까 내년에 더 좋아져요. 언제까지 좋아집니까? 이제 긴축 정책이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이제 끝났어요. 라고 못을 박는 시점. 이제 이제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5년 참으면은 안 돼. 5년 안에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것 같아요. 계속 상승하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려나? 그러니까 한번 올라갈 때 보면은 뭐 5, 6년 그냥 올라가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가면서 또 이제 네,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꺾일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좀 팔고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렇게 여러분들 오랜 시간 아닙니다. 네. 오랜 시간 아니에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응?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상승장을 맞이해버리면요. 되게 황당한 경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종목 그지 같아요. 저 종목 그지 같아요. 막 이 종목 언제 갑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걔네들 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응? 때가 되면 다 가는겨. 다 가는 주식들인데 걔네들 계속 그렇게 해봤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을 애기라고 생각해. 애기. 애기가 지금 엄마 쭈쭈 아빠 쭈쭈 그러고 있는데 네? 아빠 쭈쭈는 왜? 네.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가가지고 자꾸 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중학생 아들이 돌아왔더니 왜 돌아왔어? 돈 벌어와. 고등학생 아들이 왔더니 너 왜 왔어? 회사 취직이 왜 안 해?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게요. 얘네들 지금 아직 멀었다니까요. 커야지. 커야죠. 뭐가 갈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네, 지금은 알 수가 없어. 이놈이 잘낼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서울대를 갈 놈인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그냥, 네, 뭐,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냥 못된 짓을 할 놈인지, 이건 뭐, 애기 때는 알 수가 없어. 응애응애하고 나왔는데 뭐 어떡할게요? 뭐 어떻게 할까? 아직 말도 못하는 놈은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걔 가지고서 너는 서울대 갈 놈이야. 다 그렇게 믿고 있지. 하지만 다 서울대 가지 않잖아. 네. 기다리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가면서 싹을 보이겠지. 가겠냐, 못 가겠냐. 그죠? 아침 시황을, 내일은 뭐 안 되면 초록창으로 하면 되지.
네. 지각하면 몰라. 늦잠 자면 요즘에 늦잠, 네. 비염이 있어서 그런가? 네. 요즘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늙어서 그런가? 네. 큰일이야. 이제 확실히 20대 체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20대 체력은 아닌 것 같고, 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제가 30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시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고 있다라면, 네. 종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을 살펴보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서 어차피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개별주들이 움직일 때 또는 뭐 오히려 계좌가 빠져버렸어.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놈들이 나에게 실현을 주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빠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는 적어도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낮에 무방이 또 있어요. 내일 낮에 14시에 무방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예요. 다 밧줄 한 번씩 하실 날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조만간 목에다 깁스 차고 옵니다. 목이 안 움직여요. 너무 종목이 잘 갔어. 딱 기다려. 네, 아시겠죠?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